오늘 수원이 정말 극적인 역전골을 넣으면서 아산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이 승리가 이 수원에게는 단순히 이 한 경기의 승리, 극장 승리 이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느냐 못하느냐를 오늘 경기에 결정될 수도 있었어요. 오늘 만약에 승리를 못했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정말 끝나기 직전에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7분이 주어졌는데 추가 시간 6분인가 5분쯤에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순위표를 보여드리면 수원이 현재 35경기를 했고요. 승점이 53점이에요. 그런데 이 경기 수를 보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수원만 35경기를 했죠. 이랜드라던가 전남이라던가 이런 팀들은 K리그2는 36경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은 한 경기가 남았고요. 이랜드와 전남은 2경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애초에 수원은 아산의 승점을 못 따라가요. 이렇게 되면 한 경기가 남았으니까 최대 승점이 56점이잖아요. 근데 이랜드가 55점, 전남이 51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순위 싸움을 하는 요 과정에서 수원이 아무래도 좀 주변 팀들에 비해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밑에 있는 부산, 김포도 34경기를 했는데 50점이니까 현재 수원 삼성이 35경기에 53점, 절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승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 만약에 수원 삼성이 지거나 비겼으면 사실은 플레이오프에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기면서 그래도 이제 어떤 희망이 생겼냐? 한 경기가 남았고 53점인데 이제 아무래도 요 5위 싸움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남하고 이랜드는 그래도 수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2경기가 남았는데 수원과의 승점 차이가 2점 차이가 나고요. 전남은. 이랜드는 2경기가 남았는데 수원보다 승점이 2점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랜드 같은 경우는 승점 1점만 추가해도 자연스럽게 플레이오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원 삼성이 이제 대결해야 되는 팀들은 부산과 김포 요쪽인데, 만약에 오늘 못 이겨서 승점 50점 혹은 51점으로 끝났으면 부산과 김포보다 한 경기를 더 하고 승점이 똑같거나 1점만 많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수원 삼성이 오늘 이기면서 뭐 3등이나 4등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애초에 5등 정도는 이제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은 상태다. 그래서 수원이 기본적으로는 K리그1의 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K리그2에서 1등을 한 팀 자동으로 승격이고요. 꼴등을 한 팀은 자동으로 이제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2등을 한 팀과 1부 리그에서 11등을 한 팀끼리 만나서 승격 플레이오프를 하고요. 그리고 3등부터 5등까지 이 팀들이 이제 5등과 4등, 여기서 승자가 또 3등 이렇게 대결을 해서 하나가 올라와서 1부 리그의 10등과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수원 삼성이 1등과 2등은 이제 이미 못합니다. 순위를 보면 안양의 승점은 애초에 못 넘고요. 충남 아산과의 요 승점 차이도 한 경기가 남았으니까 56점이 최대 승점이라서 아산도 못 이겨요. 그래서 3등, 4등, 5등 여기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K리그1에 어떤 팀과 붙느냐? 10등 팀과 붙게 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수원 삼성이 승격 직행,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 첫 번째 자리 1등과 2등은 못했지만 3, 4, 5등에는 그래도 걸쳐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건데, 경기력 자체는 오늘 역시나 이 변성환 감독이 요즘에는 조금 그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변성환 감독의 축구가 점점 더 약간 좀 아쉬움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변성환 감독이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승점 관리를 하느라고 나의 축구를 못했다. 최근 몇 경기가 승점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 스타일 모두 변성환의 축구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방향성과 스타일 대로 싸워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 변성환 감독의 축구가 생각보다 잘 안 통해요. 그게 좀 이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의 축구가 결국에는 공격적인 축구기 때문에 일단은 앞쪽에 공격 숫자도 많이 두고요. 예를 들면 좌우 측면에 파울리뉴와 송석영 오늘은, 그리고 물리치 옆에 강현묵과 이규동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시영까지 과감하게 올라갈 때가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거의 뭐 6명이나 뭐 7명 공격 숫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원 삼성의 문제는 공격 숫자가 앞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선수가 올라가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축구를 해도 너무 앞쪽으로만 달려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질 않죠.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수원 삼성의 선수들이 다 이 안쪽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본인의 진영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끌려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비 라인을 끌고 나오려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측면으로도 끌어내고 뒤로도 물러나게 만들고 앞으로도 끌려 나오게 만들고 이러면서 공간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오늘 경기 보면 요 뒤쪽 라인에서 그냥 말 그대로 앞쪽에 선수들이 올라갔을 때 그냥 이 공간으로 넣어주는 패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뮬리치, 이규동, 강현묵, 파울리뇨 이런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아무래도 파울리뇨가 수원 삼성으로 이적해 온 다음부터 공격 포인트가 이상하니만큼 잘 안 터져요. 그리고 이제 활약도도 파울리뇨가 이제 이적을 해 온 이후부터 이번 시즌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근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파울리뉴가 이 천안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천안이 약간 뒤쪽으로 물러났다가 올라오면서 많은 공간을 쓸 수가 있었는데 수원 삼성은 요즘에 이 변성환 감독이 축구를 보면 너무 공격 일변도 너무 전방만 바라보면서 다 올라가 버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좁은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수원 삼성의 공격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수가 올라간 것에 비해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지도 좀 못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뭐 손석용이나 파울리뉴나 이런 선수들이 뒤로 계속 움직여주면서 수비가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뒷걸음질 칠 때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뭐 끌고 내려갔다가 다시 끌고 올라오면 그 순간 수비가 다시 라인을 올릴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비를 끌어낸다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좌우 측면으로 끌어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바깥으로 끌고 나오기도 해야 되는 여러 방면으로 이제 수비를 계속 끌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래야 수비에 좀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장면을 오늘 변성환 감독이 많이 만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거의 막판이 됐었을 때이긴 한데 끝까지 올라오지 않고 약간 이 측면에서도 뒤쪽에서 앞쪽으로 좀 붙여줍니다. 공격수들이 앞쪽에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패스를 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일단 뒤로 물러나서 좁은 공간을 만들고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크로스를 올려주면 상대 수비가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약간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볼이 떨어졌을 때 너무 낮지 않은 지역에서 수원 삼성의 공격수들과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수원 삼성이 볼을 받아서 슈팅을 한다고 해도 득점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수원 삼성이 분명히 아산이 수비 라인을 딱 만들고 있어요. 좁은 공간이 형성돼 있죠. 근데 여기서 그리고 수비 라인도 완전히 낮지 않습니다.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수비 블럭을 만든 건데 이때 수원 삼성은 수비를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공격이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수비 라인은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 사이에 수원 삼성의 공격진들이 갇혀서 플레이를 하는, 만약에 여기서 볼을 잡는다 하더라도 슈팅을 했을 때 중거리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볼을 페널티 박스 근처 혹은 페널티 박스 안 여기까지는 전진을 시켜놔야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수원 삼성은 수비를 끌어내지도 않고 깊숙하게 상대 수비를 밀어넣지도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끝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수원 삼성이 대부분의 그런 슈팅들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수원 삼성의 크로스를 보면 이런 수치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전에 나왔던 수원 삼성의 이제 패스 그래프인데 공격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측면 공간을 끝까지 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요 이제 측면에서도 한 칸 내려간 지역 이곳에서 볼만 계속 돌고 요 측면 끝까지 패스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내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원 삼성이 슈팅할 수 있는 위치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후반전이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도 측면 공간을 끝까지 활용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원 삼성의 공격을 최근에 분명히 변성환 감독이 부임했을 때 초반에는 앞쪽에 선수들을 많이 또 배치를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로 스위칭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상대의 수비를 균열을 내는 플레이를 정말 잘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너무 앞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상대를 좀 끌어내거나 이런 동작들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도 이 붙여놓는 플레이에 하나가 통했어요. 그 경기 중간에 다들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먼 지역에서 계속 박스 쪽으로 붙여주길 시작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특히나 아산이 올라와 있을 때 그냥 앞쪽에 공격수들에게 그냥 한 번에 뻥뻥 때려준다는 거죠. 이제 제공권 싸움을 하려고 이규동을 빼고 김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투톱을 만들었어요. 투톱을 만들어서 계속 이 공간으로 붙여준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뮬리치를 빼고 김상준 선수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상준 선수를 넣어도 똑같아요. 키가 큰 선수들을 최전방에 배치시키면서 약간 먼 지역이지만 먼 지역에서 그냥 붙여준다. 특히나 아산이 올라왔다가 경기 막판에는 내려가는 게 힘드니까 한 번에 뻥 때려놓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거기서 한 골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볼을 끌고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앞 공간으로 김현, 김상준 두 명의 선수가 뛰어갈 때 그냥 뻥 차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아산 선수들이 좀 지쳐가지고 같이 못 내려오다 보니까 요 뛰어나가는 두 명의 선수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아산의 수비진들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상준에게 볼이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도 김상준이 볼을 잡을 때 주변에 있던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견제를 못했어요. 견제를 못하다 보니까 한 번에 뻥 김상준이 받아서 득점. 본인의 축구를 조금 포기하면서 어쨌든 오늘 승리를 거두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본인이 한 멘트와는, 인터뷰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저 한 골이 승격을 만들 수도 있는 아주 귀중한 골이 됐습니다. 수원 삼성이 아산을 잡으면서 이제 아산은 안양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 경기가 남았고요. 최대 승점이 60점이기 때문에 안양이 두 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61점이죠. 그리고 이랜드도 지금 두 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55점이거든요. 최대 승점이 61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양이 61점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산은 이미 따라올 수가 없고 이랜드는 최대 승점이 61점이니까 안양 입장에서는 무승부 한 번만 해도 남은 두 경기 동안 바로 다이렉트 승격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 삼성이 최근에는 좀 경기력이 안 좋아서 일단 뭐 플레이오프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해야 되지만 다음 시즌에 혹여나 2부 리그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경기력적으로 좀 더 향상을 시키는 게 변성환 감독에게도 필요할 것 같다.